약사님, 일반적으로 약국 과립 중에 기침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게 맹문동탕, 청패탕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알 것 같으면서도 환자분들한테 딱 맞는 과립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차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오늘은 이제 맹문동탕하고 청패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게요. 네, 맹문동탕에는 어떤 약재가 들어가 있죠? 맹문동이랑 바나, 인삼 그리고 정도? 뭐 대추 감초가 이 뭐 위장 도와준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거기 한 가지만 더 들어가는데 이게 갱미라는 약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 갱미라는 게 쌀이야. 네, 맵쌀, 우리가 흔히 지금 먹고 있는 쌀. 네. 그러면은 이제 효과를 봐보게요. 맹문동은 어떤 효과가 있지? 폐를 촉촉하게 해준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쵸. 폐에 음기를 보충해서 폐를 촉촉하게 하는데 약간 식혀줘요. 네, 그리고 갱미는 쌀이잖아요. 이 쌀의 효능이 뭐냐면 위장, 비위장의 기운을 올려준다. 네. 그리고 갈증을 없애준다. 네. 그리고 바나라는 약초가 어떤 효과가 있다겠지? 바나 같은 경우는 뭐 코가래나 아니면 목가래, 그다음 위장에 생긴 담을 없애준다. 가래담을 소통시켜서 소화를 시켜주고 코가래나 목가래를 없애서 이쪽이 불편한 것을 없애준다. 네. 인삼은 인삼은 인체의 양기를 올려준다. 여기에서 맹문동탕에 쓰는 인삼은 아주 소량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인체를 아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은근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네. 대추 감초는 위장을 자양해주고, 자양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네. 전체 약을 조화롭게, 조화롭게 해준다. 해준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폐를 촉촉하게 해준다. 그리고 위장하고 이 인체의 양기를 조금 도와준다. 그리고 가래담을 없애준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쓸 수 있냐면 약간 비위장이 냉해가지고 소화가 조금 안 되는 사람이 조그마한 찬 냉기에 가래담이 만들어지면서 자꾸 기침이 날 때, 네. 몸이 약간 냉한 사람이 소화에 가래담이 생기거나 폐에도 가래담이 생겨서 기침이 컬럭컬럭 날 때는 이 맹문동탕이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럼 청패탕은 어떤 약이 있을까? 이거 너무 많긴 한데 청패탕은 진짜 잘 모르겠긴 합니다. 일단 이제 크게만 보게요. 네. 폐에 열을 내려주는 약이 황금과 치자. 네. 그리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이 맹문동, 천문동, 오미자, 대추. 네. 근데 대추는 폐를 촉촉하게 하기보다는 위장을 촉촉하게 해서 폐를 자양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길경, 상백피, 폐모, 복령, 진피는 폐의 가래와 비위장의 습을 조절해서 가래 습을 조정해주는 약이다. 네. 그리고 행위는 길경과 함께 폐에 치받치는 기를 아래로 소통시켜줘서 막힌 기가 풀어지면서 호흡이 편안하게 도와준다. 네. 여기에 당기는 보혈작용을 해서 혈액의 질을 올려준다. 건강과 감초는 위장을 약간 따뜻하게 자양하면서 좀 편안하게 도와준다. 네.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냥 간단하게 폐에 열을 내리는 약,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 폐와 위장의 가래와 습담을 없애주는 약, 그리고 기가 처받쳐 오르는 걸 내리는 약, 그리고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준다. 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많긴 많네요. 네네. 이렇게 과립이 많이 들어간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약을 어떤 사람에게 쓸 수 있다? 이 약은 일단은 열이 좀 있으신 분을 내려주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면서 가래담도 없애주는. 폐에 열이 좀 차서 건조해. 네. 근데 가래는 계속 만들어지면서 약간 치받치듯이 기침이 계속 나와. 네. 그럼 맹문동탕하고 차이점은 누가 더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이야? 일단은 청패탕을 써야죠. 그렇죠. 열이 있는 사람이 약간 기침이 치바티스도 오르고 얼굴도 약간 붉은 사람은 청패탕을 쓴다. 몸이 좀 냉하면서 가래가 약간 묽은 담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맹문동탕을 쓴다. 이렇게 약간 구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립들의 부작용은 없나요? 우리가 맹문동탕에는 인삼과 바나가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 인삼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폐에 열이 차 있는 사람 얼굴이 약간 붉다는 말이죠. 네. 그럼 이게 붉은 사람한테는 맹문동탕을 쓰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바나라는 약초는 가래가 묽은 가래담을 없애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폐에 건조한 가래담이 들러붙어 있어. 네. 예를 들어 되게 건조한 가래 소리가 나거나 컹컹거리는 기침 소리가 난다. 그럴 때는 바나를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건조한 가래담이나 아니면 마른 기침에는 맹문동탕은 쓰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고. 네네. 청패탕은 청패탕은
일단은 열을 내려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음. 속이 냉하신 분들한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좀 추워하면서 코가래 생기듯이 폐에 가래가 생기는 사람은 예를 들어 폐 열을 내리는 약도 안 되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맹문동탕이 더 적합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어, 조금 이 차이를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외에도 당연히 이런 기침에 가래가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한 기침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두 가지에서 나오지 않는 기침 중에 대표적인 게 마른 기침이에요. 그렇죠. 폐가 굉장히 그냥 건조하기만 하면서 계속 기침이 나오고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와. 근데 그쵸. 가래가 별로 없어. 그러면 이 두 가지 처방을 쓰는 게 아니라 폐를 정말 촉촉하게 이렇게 자양해주는 약재를 쓰는 거죠. 네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립제조로 많이 지어드리는 편에 속하고. 네. 그리고 또 만성적으로 기침이 좀 안 낫는 경우가 이번에 코로나에도 기침이 막 2달, 3달 동안 되게 안 낫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번에 코로나를 앓고 나서 체력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네. 우리가 인체의 체력이 뚝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도 이게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딱 끊어지질 않아. 네. 즉 내 몸에 체력이 딱 올라오면 어떤 증상이 딱 끊어지거든. 네. 그래서 체력을 올리는 약을 써야지만 기침이 끊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약으로는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숙지왕, 산약, 산수유 그리고 토사자 이런 신장의 음액을 보충해주는 보험제들을 써야지만 이 기침이 완전히 딱 끊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죠. 네네. 역시 과립제 말고도 고칠 수 있는 한의학적인 부분이 많네요. 네네. 되게 심오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나머지 것을 해결하는 것. 예전에 기침이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만성화되신 분이 있었는데 한 3, 4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은 어떤 병원을 가도 잠깐 괜찮다 다시 똑같아지고 했는데 그분한테 초기에는 이 폐에 관련된 약을 쓴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쓰니까 폐 이쪽은 좀 괜찮아서 한 30% 정도 기침이 덜한데 나머지 70%는 계속 기침이 오르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초 신장에 관련된 약을 보충해서 더 드렸더니 그 다음에 기침이 완전히 딱 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 막 섞여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기침을 고쳐드리는 게 맞죠. 아주 재밌네요. 이런 내용이 되게 재밌죠. 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만성적인 기침에 사용하는 맹문동탕과 청태탕을 구별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